혹시 여러분 IRP 계좌 그냥 방치하고 계신가요? 대부분이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걸 알면 잠자고 있는 내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오늘 그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. 자, 잠자는 당신의 IRP 그 진실은인데요. 사실 많은 분들이 IRP 계좌 그냥 만들어만 두고 약간 잊어버리잖아요.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니까 뭐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. 근데요,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이제는 저축이 아니라 진짜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.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내 퇴직연금? 혹시 가만히 있는데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넣어둔 돈, 이게 과연 진짜 안전할까요? 요즘 물가 오르는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.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원금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4.77%. 와,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? 아니, 2024년 평균 수익률이 고작 4.77%라니. 요즘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죠.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잠만 자고 있는 셈입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. 여기 보세요. 상위 10%는 수익률이 무려 9%입니다. 거의 2배 차이죠.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? 바로 이분들이 아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. 그 비밀의 핵심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범인은 바로 이 안전자산 30% 룰에 대한 오해였습니다. 다들 아시죠? IRP 계좌는 위험자산, 그러니까 주식 같은 데는 70%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%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. 바로 이 30%. 대부분 이걸 그냥 예금처럼 묵혀두는 돈으로 생각하거든요.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안전자산의 재발견.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이 안전자산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헤쳐보면서 수익률을 확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고요. 보통 안전자산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? 그렇죠. 현금, 예금, 적금, 이런 원금 보장되는 상품들. 실제로 보니까 IRP 계좌에 있는 안전자산의 80%가 넘는 돈이 이런 예금성 상품에 꽁꽁 묶여 있대요. 근데요, 이게 딱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.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법조항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잖아요? 그럼 이 안전자산의 정의가 생각보단 훨씬 넓다는 걸 알게 됩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주식 비중이 50% 미만이기만 하면 그 상품도 안전자산으로 쳐준다는 겁니다. 와,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던 히든카드가 숨어 있었던 거죠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기회가 그냥 한눈에 딱 보이죠? 왼쪽은 위험자산, 오른쪽은 안전자산. 중요한 건 오른쪽이에요.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30% 안전자산 칸에 예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 주식이 50% 미만으로 섞인 채권 혼합형 ETF나 TDF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. 자, 그럼 이 똑똑한 규정을 어떻게 역이용해서 내 전체 포트폴리오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. 실질 주식 비중을 80% 이상으로 만드는 마법, 지금 시작합니다. 전략은 진짜 간단해요. 딱 3단계입니다. 1단계. 일단 법이 허용한 70%는 S&P 500이나 나스닥 팩 같은 아주 화끈한 주식형 ETF로 꽉 채웁니다. 그리고 2단계. 바로 그 남은 30% 안전자산 자리에 주식이 한 40% 정도 섞여 있는, 하지만 법적으로는 안전자산인 그런 채권 혼합형 ETF를 딱 넣는 겁니다. 자, 그럼 3단계.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계산식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보세요. 원래 채운 주식 70% 있죠? 여기에다가 안전자산 30% 안에 숨어있던 주식 40%가 곱해져서 12%가 추가되는 거예요. 그럼 70 더하기 12는 무려 82%가 됩니다. 와, 법은 하나도 어기지 않았는데 내 계좌의 실질적인 주식 비중이 82%가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. 대박이지 않나요? 이게 그냥 말장난 아니냐고요?
절대 아니죠.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. 여기 김 과장님이라는 분은 바로 이 전략을 써서 본인 IRP 계좌의 실질 주식 비중을 무려 85%까지 만들었대요. 보세요.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규정을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전략은 다들 이해하셨죠? 그럼 제일 중요한 거, 이 마법의 30%짜리에 대체 어떤 상품을 넣어야 하냐?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한번 같이 골라보죠. 첫 번째는 채권 혼합형 ETF입니다. 이건 주식과 채권 비중이 딱 고정돼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위험 수준을 쭉 유지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좋고요. 두 번째는 타겟 데이트 펀드, TDF라고 부르죠. 이건 뭐랄까 약간 자율주행 같은 거예요. 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포트포리오를 알아서 척척 조정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녀석이죠. 이 TDF의 핵심 기술이 바로 글라이드 패스라는 건데요. 비행기가 착륙할 때 스무스하게 고도를 낮추잖아요? 그거랑 똑같아요. 내가 아직 젊고 은퇴까지 한참 남았을 땐 주식 비중을 쫙 높여서 공격적으로 가다가 은퇴 날짜가 다가올수록 알아서 주식을 줄이고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주는 거죠. 한 번 사두면 알아서 리밸런싱까지 해주니까 정말 편하겠죠? 자, 그럼 정리해볼까요? 오늘 내용으로 여러분의 IRP 전략은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. 이제 IRP는 더 이상 세금 깎아주는 통장이 아니에요. 내 노후를 책임질 아주 강력한 투자 무기가 되는 거죠. 오늘 내용, 이것만 기억하세요. 첫째, 30% 안전자산은 썩히는 돈이 아니라 내 수익률을 높일 전략적 공간이다. 둘째, 채권 혼합형 ETF나 TDF를 여기에 넣어서 합법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 늘리자. 이게 바로 상위 10%가 2배 넘는 수익을 내는 비결이었던 겁니다. 이제 그냥 돈만 넣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IRP를 직접 컨트롤하는 겁니다. 능동적인 투자자가 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 70% 투자 한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.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. 규제가 풀리면 그때 가서 시작하실 건가요? 아니죠. 오늘 이 내용을 아는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. 규제가 바뀌기 전에 미리 준비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.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.